뉴욕시 공무원 약 4,000명 정도가 내일부로 전격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 총격 사건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직 제복 경관 600여 명이 거리 순찰에 투입됩니다. 최근 상점들이 절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장 보안을 강화하거나 급기야 폐쇄 결정을 내리는 지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하나선교회가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게를 패터슨에서 4월 초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무원 약 4,000명 정도가 내일부로 전격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오늘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해고한다고 수차례 경고했기 때문에 내일자로 이들을 전격 해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37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무원 중 1,000명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공무원 접종 명령을 발동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고용돼 아직 두 번째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3,000명은 단 한 차례도 접종을 받지 않는 등 약 4,000명이 해고 대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시경 경찰의 접종률은 88%로 뉴욕시 각 기관 중 가장 낮으며 소방국도 95%여서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백신 접종을 마친 공무원이 필요하며 공무원 스스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시위가 11일 오전 열렸습니다. The Ferry to Freedom 랠리라고 불리는 이 시위에서 5개 보로의 공무원들이 모여 시청으로 행진하며 미접종 공무원 해고 조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총격 사건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직 제복 경관 600여 명이 거리 순찰에 투입됩니다. NYPD가 폭력범죄 퇴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주부터 수백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순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격 사건이 작년에 비해 30%, 2020년과 비교해 거의 60% 증가하는 등 뉴욕시의 대다수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나왔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6일까지 전체 경찰서 77곳 중 72곳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강력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개 경찰서 관할구역에서는 강력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7일 키션트 스웰 뉴욕시경 국장에 따르면 현재 비순찰 초소에 배치된 총 658명의 경찰들이 거리에 나서게 됩니다. 또 켄 코리 부서장이 네모와 테러 사건과 같은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300여 명의 경찰들을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곳으로 매일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을 관리직에서 순찰대로 옮기는 계획은 지난달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죄 퇴치 계획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로 분석됩니다. 최근 상점들이 절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장 보안을 강화하거나 급기야 폐쇄 결정을 내리는 지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식료품 체인점인 그리스테데스와 다고스티노가 매장 내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 겸 CEO인 존 캐치마티디스는
NYPD 보고서를 인용해 2년 전보다 소매 절도 사건이 1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주요 품목으로는 비누, 고기, 아이스크림과 작은 용기 등이 포함됐으며 직원들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적은 수의 재고량을 배치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치 마티디스 회장은 우리는 은퇴한 경찰 인력을 포함해 더 많은 보안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점들은 절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영향은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 라이트에이드 역시 강도 높은 절도 사건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헬스키친 약국은 한때 24시간 영업을 했지만 최근 텅 빈 선반과 근무 직원이 없는 황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도둑들이 1월에만 20만 달러 이상의 상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에이드 대변인은 폐쇄된 매장의 직원들에게 인근 라이트에이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하나선교회가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게를 패터슨에서 4월 초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패터슨에 위치한 하나선교회 김항욱 목사는 7일 본방송을 방문해 선교회의 사역 활동들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의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김항욱 목사는 홈리스 분들을 상대로 식사 제공을 해왔으나 팬데믹으로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1년간 거주할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돕거나 지역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홈레스들한테 홈레스 분들에게 이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1년 동안 거주할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무료로 식숙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어린이 사역, 그 지역 어린이들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 그 다음에 토요일 프로그램, 그리고 썸머 캠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항욱 목사는 선교 및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준비 후 4월 초 패터슨의 두 번째 가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가게를 설립한 목적은 이제 홈레스들이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활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도는 뉴저지 벨빌에 생겼고, 이제 두 번째 수도를 패터슨에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준비가 끝나는 게 3월 말쯤 될 것 같고, 그러면 4월 초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선교회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금, 재능기부, 물품 기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김항우 목사는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쓰지 않는 옷, 신발 등을 기증함으로써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을 기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재능을 기부하시는 방법,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는 방법, 또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나가시고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께 연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곳으로 가서 픽업하는 방법을 또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선교회는 1998년부터 홈리스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외교관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경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며 한인들은 유엔 대표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젯밤 에드워드 머멀스틴 뉴욕시 국제관계국장이 정병화 뉴욕 총영사와의 통화에서 뉴욕시경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관계국은 뉴욕시 관내에 주재하는 각국 해외 공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머멀스틴 국장은
이 사건이 혐오 범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국무부도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위로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한인들은 오늘 유엔 본부 앞 함마슐드 광장에서 유엔 주재 외교관 및 아시안의 안전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설적인 스노보드 선수 숀 화이트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곁을 지켜준 한인 물리치료사인 에스더 리 박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숀 화이트 스노보드 선수는 5번의 올림픽, 3개의 금메달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이트 선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이트 선수는 경기를 마친 후 눈물을 흘리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만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5번째 올림픽에 출전한 화이트 선수 곁에는 한인 물리치료사 에스더 리 박사가 곁을 지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리 박사는 지난 2020년 췌장암 4기를 진단받아 척추, 간,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숀 화이트 선수뿐 아니라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로 리 박사는 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능한 실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리 박사가 췌장암 4기임에도 숀 화이트는 그가 없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리 박사는 화이트 선수와의 돈독한 사이를 증명했습니다. 화이트 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박사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암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숀 화이트,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는 에스더 리 박사의 쾌유를 위해 췌장암 연구를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5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국가 전기차 기반시설 구축 프로그램을 10일 공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약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충전소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각 주정부가 오는 8월 1일까지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전소 설치 계획을 내놓으면 올 가을부터는 예산 지원을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는 운전자들이 1시간 내에 전기차 충전을 마칠 수 있는 고속 충전기를 최소 4대씩 갖춰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미 전역에 50만 개의 충전 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소유주의 80%는 집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은 휘발유 주유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24만 5천여 명으로 10년 이내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지난해 미국 이민자가 2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49%가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자는 지난 2010년 18만 명에서 2011년 79만 5천 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한 뒤 2016년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주로 꼽히는 뉴욕은 지난해 감소율이 48%에 달했고 네바다와 아리조나주 등의 감소율이 52%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이민자가 급감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민 심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세계 각국으로의 여행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은 11,4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리면서 미국 내 각 가구당 지출이 월 평균 250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을 인용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 가정에 매달 250달러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웰스파고 조사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6.7%로 다른 계층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중산층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이 50%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소득층도 외식이나 여가 비용은 다른 계층보다 많지만 외식이나 여가 비용은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주로 구매하므로 중고차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가구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 7.1%로 다른 인종들보다 높은 반면 아시안계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5.6%에 그쳤습니다. 뉴저지 포트리가 4년 연속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최악의 병목 구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운송연구소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95번 고속도로 및 루트 4 등이 만나는 포트리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병목 구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트리 인근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진입로는 교통 혼잡 시간대 차량의 평균 시속이 22.4마일로 전년보다 28.2% 느려진 것이며 2019년보다는 0.1% 빨라졌습니다. 또 비혼잡 시간대 평균 시속은 33.4마일, 전체 평균 시속은 30.1마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전체 평균 시속 31.7마일보다 더 악화된 것입니다. 퀸즈의 495번 고속도로, 즉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는 교통 혼잡 시간대 평균 시속이 17.2마일, 비혼잡 시간대 평균 시속이 29.1마일, 전체 평균 시속이 24.9마일로 31번째로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3일 2022 슈퍼볼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가운데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골스 두 팀 간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이 오는 13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2022 슈퍼볼에는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에서 LA 램스가 올라오고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에서 신시내티 벵골스가 진출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신시내티 벵골스는 지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슈퍼볼 진출을 이뤄내 사상 첫 우승을 노립니다. 또 LA 램스는 슈퍼볼에서 이례적으로 홈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팬들이 보는 앞에서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와 함께 전반과 후반 사이에 펼쳐지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도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가수들이 오르는 꿈의 무대로도 알려져 있는데 에미넴, 스눕독, 메리 제이 블라이즈, 닥터 드레 등이 합동 공연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슈퍼볼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판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게임협회는 베팅 금액이 80억 달러에 육박해 지난해 43억 달러에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뉴욕시 전철 탑승객이 300만 4,655명으로 지난해 12월 7일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30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케빈 김 뉴욕시 소기업국 국장과 프리스캅의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부회장, 유진노 소돔의 노조 디렉터 등 한인 3명이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맨해튼 콜럼버스 서클 인근에서 75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인도를 덮쳐 69세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뒤 트레이더조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쯤 퀸즈의 파라코웨이 딕스 애비뉴 인근 세차장에 운전 염숙용 차량이 돌진해 길을 건너던 10세 소녀가 숨지고 32세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43년 만에 현재 5,000달러로 설정된 한국 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무제한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텍사스주가 낙태금지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9월 주내 낙태 시술 건수가
약 2,200건으로 8월 5,400건보다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가 올 7월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1%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금리 폭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중재 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 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6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